자, 약속대로 이제 리더십을 하는데 요 리더십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리더십을 위한 동기유발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한번 여러분 좀 구경 좀 해보십시오. 돈 많이 주는 게 동기유발이 아닙니다. 자, 동기가 있는 곳에 노력이 가. 저거 해볼 만한데 노력이 가. 동기를 부여해 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리더는 동기를 부여해 줘야 돼. 그래서 그런데도 리더가 동기를 부여해 주지 않고 통제만 하는 것은, 이렇게 너 왜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피차간의 피곤만 쌓는 일이다. 동기를 부여해 주고 통제를 풀어. 그러면 그 사람 그거 하고 싶도록만 만들어줘. 하고 싶어 하도록만 만들어지고, 너 이렇게 왜 그렇게 그러고 하지 말라 이거야. 통제를 풀면 창의력으로 일을 해. 창의력으로 일을 해. 또 생동감 있게 일을 해. 자, 그 동기부여 중에서 아주 또 중요한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는 경쟁이야. 경쟁은 매우 강력하고 보편성 있는 동기 유발 수단이야. 사람 경쟁하고요. 경쟁시키면은 경쟁해요. 자,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남보다 우월해지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 제3의 욕구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를 부여해 주면은 열심히 한다. 이게 통제 안 해도. 통제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그 속담에 있잖아요. 마당 쓰려고 빗자루 쓰는데, 마당을 쓰려고 하는데 빗자루 갖다 주면서 이거 쓰러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자, 경쟁이 없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야. 경쟁이 없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식의 요구를 가지고는 생동감 있는 조직을 만들 수가 없어. 지금 하고 있는 일 있잖아. 그거나 열심히 해. 군말 말고. 이거 안 돼. 경쟁 메커니즘이 없는 조직에 경쟁 메커니즘. 항상 조직은 경쟁이 있어야 돼. 경쟁 메커니즘을 설치해 줘야 돼. 어떤 간부들은 같은 조직 내에서 서로 협력해야지 경쟁을 하면 쓰냐? 같은 조직 내에서 서로 협력해야지. 경쟁하면 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도 없이 들어요. 제가 그 경영진단 나가면은 상무, 전무, 사장까지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서로 협력을 해야지 경쟁을 하면 쓰냐? 전라도 말로 쓰겠냐? 그렇게 말을 해. 바로 이런 생각이 생동감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경쟁 자체는 좋은 거예요. 문제는 그 경쟁이 기업의 최종 목표를 저해하는 경쟁이냐 아니면 살리는 경쟁이냐,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경쟁을 단기 이익을 누가 더 많이 봐서 네 접시가 더 크네? 왜 너는 왜 요것밖에 못했어? 이렇게 경쟁을 시키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기업이 망해. 단기 이윤을 누가 더 많이 올렸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경쟁을 시키면 기업이 망해. 오폐수 방류하고 고객이 와서 가시오 귀찮다고, 그거 반품해주고 하면 마이너스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경쟁이라도 아주 기업을 망가뜨리는 경쟁이다. 그 대신에 얼마나 개선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개선을 했느냐, 개선. 일본 말로 얘기하면 카이젠을 했느냐. 그거는 그 기업을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 나오네. 무조건 단기 이윤을 많이 내라는 식의 경쟁은 기업의 이미지를 허물고 기업의 저력, 펀더멘털을 약화시킨다. 하지만 누가 새로운 발견,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느냐에 대한 경쟁은 기업을 생동감 있고 장래성 있게 만든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들 안 해요.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게 맞아. 근데 이렇게 써놓지를 안 해. 그러니까 컨셉이 안 생겨요. 개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고민이 있다 그러면 쓰세요. 내 고민이 진짜 뭔가.
너 속에만 막연히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가. 그래서 이 수학은요, 저희가 이제 수학을 하잖아요. 이제 수학인데, 이 숫자, 무슨 이 수학 기호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수학적인 사고 방식. 그러면 수학적인 문제를 푸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막연하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머릿속에 가지고, 아유, 그거 어떡하나, 아유, 그거 어떡하나. 이걸 가지고, 이런 거를 뭐냐 하면은, 임플리시트라고 해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 임플리시트 아이디어. 마음속에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거를 익스플리트하게 라이터라 이게, 라이터, 써라 이게. 익스플리트. 임플리시트는 내면적인 거고, 익스플리시트는 내놔라 이게, 밖으로 도출해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이런 거를 노트에다 써봐. 하나하나 써봐. 그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일상생활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다 그렇게 하면 풀려요. 써야 돼. 써놓고 생각을 해야 돼. 쓰지 않으면 생각이 안 돼. 그래서 공부라고 그러는 거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야. 헤드 앤 핸드. 머리하고 손하고 같이 해야 돼. 헤드 앤 핸드. 같이 손이 따라줘야 된다고. 그래서 사회에 일을 시키는 방법이 다르다. 그러니까 아니다. 중요한 동기 유발 수단이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일을 시키는 방법이 달라. 외국인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주어. 또 의논해줘. 같이 상담자가 되죠. 또 격려줘. You can do it. You can do it. I believe in you. 자, 격려해줘. 그 취약점이 뭔가? 저놈의 취약점이 뭔가? 너 취약점이 뭐야? 그러면 취약점 얘기해. 자기가 이리저리 이제 뭐 말을 시키다 보면 취약점이 나와 또. 그런 걸 취약점을 훈련시켜주고. 또 관찰해가지고 제 취약점이 뭐다 하는 거거든. 얘한테 이걸 맡기면 어떤 실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사전에 또 토의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교육도 되잖아요. 교육도 되고 사람을 키우잖아요. 그 한국에선 사람을 키우는 게 없어. 못하면 잘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반면 한국인은 막연한 내용을 지시하고 마음대로 안 해왔다고, 자기 마음에 들게 안 해왔다고 짜증을 내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과 한국인이 같이 근무하는 어느 회사에서는, 제가 가본 어떤 회사에서는 많은 한국 측 직원들이 한국 측 간부들보다는 외국 간부 밑에서 일하는 게 훨씬 좋다고 말해. 외국 간부는 이 방에 있고 한국 간부 밑에 한다. 외국 간부 밑에서 일하는 게 훨씬 좋다. 한국 간부 싫어. 이거 헐소리는 아니지만은, 헐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대령까지 클 때 딱 육사 출신 한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 제 상관들은 전부 비육사 출신이에요. 근데 육사 출신들을 상관, 뭐 소위 때, 뭐 중위 때, 대위 때, 저 상관을 육사 출신으로 만났어. 선배를 욕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다 욕을 해. 옹졸하고, 그냥 함부로 그냥, 억누르고, 인격 존중 안 하고, 넌 내 후배야. 그게 육사예요. 제가 육사 무슨 뭐 험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소위 때나 중위 때나 대위 때나 소령 때 육사 출신 한 분 만나고, 그래가지고 아주 혼났어요. 10년 선배 만나가지고 아주 혼났어요. 국방부 했을 때. 그래서 오죽하면 제대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한국 간부들 다 그래, 이래. 이는 한국에 진출한 수많은 다른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 간부들의 한결같은 토로이기도 하다. 한국에 진출한 많은 외국 기업이 있어. 그 밑에서 일하는 한국 간부들.
간부가 목표만 확실하게 정해줄 수 있으면 목표 달성 여부만 체크하면 돼. 목표 줄 수 있으면 목표 달성 여부만 체크하면 돼. 중간에 간섭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하지만 목표를 딱 부러지게 준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 제품으로 말하자면 확실한 스펙을 주어야 돼. 확실한 스펙 하잖아요. 스펙. 요거는 겉은 요렇게 만들고, 모양은 요렇게 만들고, 속의 기능은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스펙. 하지만 한국 측 간부들은 목표에 대한 딱 부러지는 스펙을 설정해내는데 훈련되지 못했어. 그러고 해, 알아서 해.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짜내는 데에도 전혀 훈련되지 못했어. 그러니까는 스펙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기 혼자 못 만들어. 그러니까는 여러 사람들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려는데 이게 스펙을 어떻게 정하면 좋으냐. 너 아이디어 있으면 다들 얘기해봐. 그래. 이렇게 하면은 스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할 줄 몰라. 토의할 줄 몰라. 그러니까는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해. 그게 이제 뷰로크래시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자기가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모르는 걸 밑에 사람들한테 노출되면은 자기 권위가 상실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 이거 모르는데 나 좀 가르쳐 주라. 밑에 사람한테. 그 용기 있는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라고. 발전성이 있는 사람이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만족해하고 그 겉으로만 쟤가 열심히 뛰네. 저놈 일 열심히 하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 저놈이 가만히 책상에 앉았어. 생각을 해. 불안해. 그래서 사람 하나하나를 통제하려 하고 열심히 일하는지 열심히 일하지 않는지 눈으로 보고 싶어 해. 항상 돌아다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혹시나 적당히 놀지는 않을까 의심을 해. 자네 요사이 자리를 잘 피우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사원들은 일이야 망가지든 말든 자리만 지켜. 이런 소문은 매우 빨리 퍼져. 그래서 그런 소문이 그런 말이 하나 있으면 모든 사원들에게 다 전파가 돼서 모든 사원들이 다 자리만 지켜. 묵묵히 그리고 착실하게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자연 해바라기성 게임 문화가 싹트게 된다. 게임하는 거야. 윗사람하고 자기하고 게임하는 거야. 저 친구 또 사장에게 점수 좀 따려고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하는 비아냥의 정서도 퍼지게 돼. 이러한 문화권에서는 상하 모두의 마음만 상하고 불신감만 증폭돼. 감시하는 거,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감시하는 거는 테일러 시대, 1940년대 테일러 시대. 몸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동기 유발 메커니즘에 의해 통제해야 돼. 동기 유발 메커니즘을 써야 된다. 동기 유발. 동기 유발을 안 해준단 말이야. 할 줄 몰라. 그래서 동기가 있으면 사람은 움직여. 그 다음엔 돈 생기는데 안 움직일 사람 어디 있어? 유튜브 하면 돈 버는데 유튜브 또 안 할 사람,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동기가 있으면 사람은 움직인다. 그 다음엔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해야 돼. 문화와 가치관. 요런 전구 담아 배터리에다 해서 옛날에 촛불 대신으로 썼는데 마츠시다 고노스케 얘기해요. 그거 돈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그거 금방 망가지고 그래봐라. 너희 어머니나 너희 동생이 얼마나 속상해 오겠냐. 이거 잘 만들자. 동기 유발이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동기 유발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각 사원들은 일일이 상급자에게 물어보지 않고서라도 그 가치관에 의해 능동적으로 일을 해. 사장한테 이거 일일이 안 물어도 귀찮게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이거 해놓은 거 보면 우리 상급자가 좋아할 거야. 그렇게 하면 일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동기 유발에 대해서도 한국 사회 전체가 왜곡돼 있어. 한국 사회는 천민 자본주의가 만연돼 있어. 천민 자본주의. 뭐든지 돈 가지고 보상을 하려. 돈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돈이 동기 유발의 모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이건 아니야.
우선 수많은 직원들이 적은 돈을 받고라도 분위기 좋은 회사가 있다면 나가겠다고 말해. 제가 가서 해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봉급이 적어도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좀 일하고 싶다. 적은 연봉을 받더라도 마음 편하고 자기를 알아주는 팀에서 일하고 싶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미국인들은 행복의 조건을 돈과 자유시간이라고 생각해. 돈하고 자유시간. 이게 우리가 미국물을 먹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은 직장에서는 돈을 벌고 행복은 직장 밖에 나가서 찾으려 해. 직장에서 8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도 9시간에 하려고 해. 타임체크니까 타임체크. 이런 것이 통제의 한계야. 그러나 일본인들은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해. 남으로부터 가장 잘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직장이야. 직장처럼 사람 많은 데가 어디 있어? 사람 많은 데서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데가 직장이다. 열심히 일하는 길이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지름길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경우 사람들은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도 인정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해.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 상급자들은 말이야 보는 눈도 시각도 다르고 내가 잘하는 거를 잘 못했다고 보고 왜곡해서 보고 거꾸로 보고 상급자가 또 일일이 말이야 다니면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말이야 우리 내 부하가 어떤 일을 하는가 잘하면은 이거 등도 좀 두들겨 줘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하는 이러는 상급자가 없다. 그러니까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열심히 했는데도 밉보이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그 전에 한번 이 맥주병에다가 이제 휘발유를 좀 채우려고 휘발유 드럼통을 갖다 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새 나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되온 거 보면은 그러니까 느리지. 같이 출발한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런 데보다 엄청 느리지. 옛날에는 그 나라들보다 더 빨라. 우리가 그게 더 높았어요. 그 증가율이. 자,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그 결과가 직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경영학용어로 목표의 합식, 골 콩그루언스라고 한다. 개인의 이익이 곧바로 직장의 이익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처리하면 회사에 도움이 되고 저런 방향으로 처리하면 개인의 승급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도록 일을 처리할 거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도록. 회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다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회사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를 우리는 이기주의자라고 비난을 하지만은 이건 이기주의자가 아니다. 비난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바로 회사의 이익으로 직결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 사회에서는 금전적 보상이 동기 유발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거다. 금전적으로 돈을 많이 주면 그게 동기 유발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다. 우리 옛말에도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돈보다는 기분이 더 중요한 동기 유발 요인이다. 미국 학자들이 조사한 아래의 결론은 동기 유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훌륭한 지침이 될 거다. 이게 미국 학자들이 조사했어요. 동기 유발 요인의 우선순위에요, 우선순위. 여기에 13가지가 있는데 우선순위대로 한번 보세요.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이루고 싶다. 이거.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이게 이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일 자체가 재미있어야 일을 한다. 일하는 게 재미있어요. 근데 너 똑같은 것만 해, 계속. 그게 미국식이고. 일본 사람들은 로테이션으로 하잖아요. 로테이션으로. 이 일 하다가 이 일 하고. 지루하지가 않지. 일 자체가 재미있어야 된다. 내가 기울인 노력을 음미할 줄 아는 사람을 위해 이러고 싶다. 내가 노력을 했어, 기껏. 진짜 너 그거 있잖아. 그거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그거 진짜 썸씽이야, 썸씽. 진짜 잘한 거야. 신이 나지.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 이 장래, 좀 지식을 얻고
기술을 배우고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다. 내게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을 위해서 이래. 내 말 잘 들어줘. 좀 뵙고 싶다. 그래. 뭔데?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러고 싶다.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보다는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지는 데서 이러고 그래. 시키는 대로만 이러는데 그건 뭐 내가 로봇이야? 더 좋은 방법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여유가 있는 데서 내가 이러고 싶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다 옳은 얘기지만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한 일이 그대로 결과로 나타났을 때 열심히 이룬다. 내가 한 일이 그대로 결과가 좋아.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러고 싶다. 기껏 일을 했는데 그 틀려 방금. 열심히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누가 그 사람이 시키는 건 누가 오겠어? 자, 너무 쉬운 일을 하거나 반복적인 일은 싫다. 쉬운 일을 하는 것 싫고 반복적인 일은 싫다. 회사에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려주는 사람을 위해서 이러고 싶다. 회사가 전체 어때? 전체가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뭘 하고 있다. 이것도 엄청난 동기유발이야. 안정된 직장에서 이러고 싶다. 이건 프라이어리티가 11번째 낮아. 보수가 높은 곳에서 이러거든. 이건 프라이어리티가 이제 또 여러 가지 부수적 혜택이 좋은 곳에서 이러고. 자, 이런 것이 이제 물질이야. 이런 것이 11번, 12번, 13번 이제 편하고 돈 많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꼴찌라 이거예요. 꼴찌. 이건 꼴찌야, 꼴찌. 10번 넘어가면 꼴찌야, 이거는. 자,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과는 달리 안정된 직장, 높은 보수, 다양한 혜택 등의 금전적 조건들은 동기 유발 요건의 하위 서열에 속한다. 그죠? 돈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결론인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람이 열심히 하고 싶은 게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잡아야지. 에? 몸을 잡으면 돼요. 한국인들은 왜 금전적 보상에 무게를 둘까? 이윤 극대화 마인드, 돈이면 안 될 게 없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이걸 가지고 천민자본주의에 물들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리더십의 본질인데 오늘 벌써 1시간 52분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또 다음에 아껴뒀다가